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6일 비오는 주말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논란과 민경욱 의원의 계속되는 부정선거 조작 의혹, 그리고 통합을 거부하며 교섭단체의 꿈을 꾸기 시작한 미래한국당 원유철의 난,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의 첫 번째 재판과 정경심 교수의 13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내용은 다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명확한 사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충 정답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나름의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저 나름의 기준으로 사건을 조명하고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선택과 판단은 구독자들의 몫입니다. 주중에 일어났던 일 중 제가 빼먹은 뉴스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주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생범죄 대응 방안, 수사권 개혁 및 검찰개혁 관련 건의사항, 형사부 강화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까지는 의례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1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분 인지사건보다 경찰의 송치 사건을 처리하느라 고생하는 곳이 형사부라며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온 검찰 조직 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형사부는 그동안 일이 많음에도 주목받지 못해 포상 표창에도 인지부서에 밀렸다며 형사부 검사들을 전문화하고 인권통제관으로서 역할하는 미래의 검사상에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오부터 제33차 회의를 열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 제도 개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인사 이야기를 꺼내자 검찰 내부에서는 7월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인사가 있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인사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철저하게 윤석열 사단을 겨냥한 제2의 검찰개혁 폭풍 인사를 예고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청장 취임 후 내부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의 80%를 자신의 측근인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며 검찰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이 있었던 인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을 향해 나갈 사람은 알아서 미리 나가라고 예고장을 날린 셈인 거죠.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일지 모릅니다. 현재 법무부가 7월 정기 인사를 단행할 명분은 충분한데요.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 검사들의 승진과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시켰습니다. 34기 부부장 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한다면 이에 앞서 검사장 승진 인사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최근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지각 변동이 생겼는데요. 법무부가 이에 따른 검찰 조직 쇄신안을 이유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와 같은 검찰 인사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법무부가 너무 자주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한다는 지적인 거죠.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번에 발표된 인사도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인사를 한다면 검찰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자주 내면 누가 진지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하겠냐면서 다들 다음 인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총선도 끝났으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고 싶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기존 인사 방식과 다른 인사를 계속한다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조직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한 10페이지가 된다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사란 명확한 원칙을 정한 뒤 그에 따르면 되지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빅픽처,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검찰개혁의 스텝인 거죠. 아무리 저항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해봐도 백스텝은 없는 건데요.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합니다. 검찰개혁 2라운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